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소설가 한강은 우리 문단을 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놀라운 일, 예상을 뒤엎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 자리를 마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악재로 떠오르며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한 대표는 연일 김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기시다 전 총리 시절 다져놓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한국 소설가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씨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의 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에 투영된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노벨상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작가가 한국에서 선견자로 정당하게 칭송받아왔다는 리뷰를 전하며 도박사들이 유력 후보로 꼽은 중국 작가 찬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 작가의 수상은 놀라움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 작가의 단편 에우로파 등장인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던진 질문이 한 작가 작품 다수에 투영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선정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AP는 한강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며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이후로 두 번째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성공을 거뒀으며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그룹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로이터는 1970년생인 한강의 아버지도 존경받는 소설가였다며 그가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제적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해 전국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한일 관계의 큰 변화는 양국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른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류화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네, 어젯밤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평화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2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또 작가 한강이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er works span so many different genres, and she writes this really intense lyrical prose that is both brutal and tender and sometimes slightly surrealistic and very, very exciting to read, I think. 역대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여성 작가로는 18번째,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첫 수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또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작가 한강의 이름과 작품들을 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도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며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세계적인 K-팝 그룹인 BTS, 블랙핑크 등을 거론하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과 메달과 증서가 수여됩니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시적인 문장과 깊이 있는 세계 인식으로 우리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에 이어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1995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면서 전업작가로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는 소설 몽고반점으로 30대의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한국 문단에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위원회는 다른 젊은 작가들과 달리 진중한 문장에서 깊이 있는 세계인식이 드러난다고 밝혔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차원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소설을 읽는 차원 높은 재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소설이 영미권으로도 번역되면서 특유의 시적인 문장과 밀도 있는 구성은 해외 평단에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크루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부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이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강은 이제 세계 문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할리먼의 선정 사유처럼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한 목소리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한강 작가를 오래전 책이 아닌 오디오북 진행자로 처음 접했고 목소리가 좋아 지금도 들을 정도인데 이런 날도 온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쾌거라고 축하하며 폭력과 증오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한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적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 자리를 마련해 전국 현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악재로 떠오르며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한 대표는 연일 김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여권 최대 관심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독대가 곧 성사될 전망입니다. 시점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가 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 대표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게 된 건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대야 공세를 위한, 반대로 무죄 시 야권의 역공을 막기 위한 여권 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엔 김 여사 논란 대응책이 최대 현안으로 오를 거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를 향한 공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독대 뒤엔 김 여사의 직접 사과와 영부인 전담기구인 제2부속실 신속 설치 등 조처가 잇따를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어 대선 때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봐라. 노루만 쫓아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대상을 그르칠 수 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독대 자리가 마련될 거로 보이는 만큼 관계 회복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에서 당정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방향과 수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한일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로 반갑게 맞이한 데 이어 기념 촬영에서도 거듭 악수를 청하자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시바 총리 역시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지속에 뜻을 모았습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40분 정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일과 한미일에 전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첫 만남이었던 만큼 한일 관계나 과거사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 18개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5박 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BNTN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라오스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한일 중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더한 18개 국가 인사들이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표방한 통일 한반도가 영내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해당 지역 476곳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재보선 지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6일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그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포함해서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법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뒤늦게 알게 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연 위메프 대표 역시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느끼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류광진 티몬 대표의 경우 구 대표의 결정으로 큐텐 본사가 티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쓴 것일 뿐 본인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를 거쳐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대표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인수, 그리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 등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영진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정산해줄 대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회사 자금 67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세 판매 업체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팀F 미정산 사태 수사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이 대전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 신도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 80만 원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도로 벽에 부딪힌 뒤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으며 운전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에 탄 채 몇 달째 하천에 방치된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치료를 받은 현직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속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과 두 자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일 대표와 강용석 씨 등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 씨가 사기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해 추돌 사고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충남 북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 남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1도, 대전 1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도 2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주말인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놀라운 일, 예상을 뒤엎은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번역해 출간했던 출판사는 언젠가 수상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상을 반겼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유력 후보 명단에서 작가 한강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 배팅 사이트의 예상을 뒤엎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리베라시옹은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단이 문화 엘리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던 예상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르몽드는 한강은 글쓰기와 더불어 미술과 음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그의 문학작품에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프랑스어로 펴낸 그라세 출판사 측은 언젠가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다며 환호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의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해왔다며 한강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히라버 시간 영문판을 펴낸 영국 출판사는 그녀의 작품들이
경이로움이자 선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 수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강의 작품 세계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그의 많은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 주인공이 된 걸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작가가 없을 때 경험한 5.18 민주화운동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형성했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됐다고 평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너무 놀랍고 정말 영광스럽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은 수상자 발표 뒤 노벨위원회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소감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이 수상 연락을 받을 당시 수상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스웨덴 할리먼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 마츠 말렘 할리먼 종신위원은 한강과의 전화 통화를 했다며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상 못하고 있었다며 한강과 오는 12월 열릴 노벨상 시상식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다 지난달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서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채권 전문가의 64%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소식 잠시 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가 오늘은 장소를 국회로 옮겨 국감을 이어갑니다. 어제 재정 분야를 집중 질의한 기재위는 오늘은 조세 분야를 놓고 질의를 이어갑니다. 감세 정책과 그 효과를 놓고 여야 공방도 예상됩니다. 1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중인 우리나라의 수출, 10월 초에는 어땠을까요? 관세청이 오늘 올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공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된 불만을 공개했습니다. 총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피해 구제 신청이 61%나 늘었는데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의 경영 악화로 에이스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채권지수 WGBI 편입은 채권시장 선진화에 큰 이정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수건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언제 가능할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내년에나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될 것이라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똘똘 뭉쳐서 1년 반 만에 외국 투자자와 우리 국채 시장을 잇는 고속도로 격인 국채 통합 계좌를 개통했고 외환 시장 개장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9번 해외 국채 투자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고 지수 추종 자금의 30%를 차지하는 일본계 투자자 100곳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채 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크다. 한국 정부의 이런 의지들을 잘 설명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저희한테 기회가 좀 빨리 오지 않았나. 지난해 국채 이자 비용이 23조 원에 이른 가운데 내년 순 발행액만 8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11월 WGBI 편입으로 순차적으로 75조 원에 이르는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행 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권 시장은 새 전기를 맞게 됐지만 주식시장의 경우 수건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서도 탈락한 상태입니다. MSCI는 지난 6월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에 대해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천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외환시장 개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숙제로 남습니다.
또 역의 외환시장의 오픈은 과거에 그 외환시장 위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외환에 대한 어떤 그 선물한 시장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외환 딜링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 내년에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가장 빠른 시일인 2026년 6월 편입 발표가 나더라도 2027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농가에서 발생한 9번째 럼피스킨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양양과 고성 등 강원도를 중심으로 4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10마리 가운데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검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부터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한 르완다와 확산 우려가 있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 의사 등을 배치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뒤 3주 안에 고열이나 오한, 구토, 설사, 발진, 결막염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포는 올해 들어 27번째입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야 한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길었던 불볕더위가 가고 이제야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됐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침 안개인데요. 이맘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봄, 겨울과는 다른 가을 안개의 특징이 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자 땅 위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밤사이 생겨난 안개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비유하면 낮 동안 기온이 올라 그릇이 대야처럼 커졌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밥그릇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진 그릇에 수증기가 담기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로 떠다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가을 안개는 주로 내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 등 심한 곳에서는 200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전국이 기온은 10에서 25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지표면 부근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되면서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봄과 겨울에도 안개가 복병인데 가을과는 발생 장소와 원인이 다릅니다. 낮에 데워진 땅이 밤에 식어 내륙에 안개가 끼고 바다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며 큰 온도 차이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는 육지가 더 차가워져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두 안개가 만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가을에는 주로 내륙에 안개가 끼고 봄과 겨울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륙에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가을에는 내륙, 특히 강이나 호수 또는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더 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 등 대규모 차량 연쇄 추돌 사고의 대부분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오늘 70에서 74세는 오는 15일,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25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들은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미확진자보다 2배 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던 경우엔 위험이 3배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노인들만 사는 집에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로 범행을 대행할 사람들을 모으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80대 남편과 70대 부인 노부부가 사는 주택에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침입했습니다. 괴한들은 부부의 손발을 묶고 현금 900만 엔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この辺変なことはなかったので本当に驚いたっていう感じ。 70대 부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いつも夫婦2人で家にいた。衝撃ですよ。ショックです。それでバカな話で言うとまだ信じられてないもんよ。 지난 8월 말부터 도쿄와 사이타마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노인이 사는 주택을 노린 강도 사건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붙잡힌 10여 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NS 범행 모집을 보고 범죄를 대행하는 야미바이토, 이른바 어둠의 아르바이트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범행에 응모한 이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익숙하지 않아 황급히 창문을 깨거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역 경찰과 광역 수사팀을 구성해 주범을 쫓고 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에 100마리가 넘는 야생 너구리가 밥을 달라고 몰려오는 바람에 집주인이 구조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코알라가 기차역에 난입해 소동이 있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마리의 너구리떼가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 여성은 35년 전부터 집 주변 야생 너구리에게 심심풀이로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주 전부터 찾아오는 녀석들이 급격하게 불어나더니 밤낮으로 먹을 걸 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위협을 느낀 집주인은 결국 911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너구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야생동물에게 함부로 음식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I do hope that somebody steps in and helps her, take care of this problem, and hopefully she'll quit doing it. 매년 미국에서 선발하는 최고의 뚱보 곰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남부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사는 불곰 2,200여 마리 가운데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데 올해 우승은 4만 표를 얻은 엄마곰 그레이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레이저는 특히 대회 결승에서 지난 여름 자신의 새끼를 죽인 수컷 청크를 제쳤습니다. 팬들은 아마도 가장 뚱뚱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잃은 어미를 응원하는 마음에 투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기차역에 코알라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아장아장 기어 올라가더니
플랫폼을 따라 위태로운 줄도 모르고 마냥 걸어갑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대원들이 출동하자 울타리를 넘어 부근 국립공원으로 달아났습니다. 귀여운 코알라 한 마리의 안전을 위해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속도를 늦추는 등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유럽에서도 허리케인 커크가 지나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항구 도시 세테 인근 지중해상에서 불어닥친 폭풍으로 배 3척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부 전역에서는 폭풍우의 영향으로 약 6만 4천 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 도로를 달리던 전기 자전거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중국 광동성 선전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는데요. 불이 붙은 채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들어서면서 큰 불길에 휩싸이며 쓰러집니다. 운전자는 몸을 굴려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립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뒤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르헨티나 하원의 투표 결과 대학 재정 지원법은 찬성 160표로 총 의석수 3분의 2 이상의 6표가 모자라 폐기됐습니다. 법안이 폐기되자 의회 인근에 모인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긴장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기억하시죠? 삽시간에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0여 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간신히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전기차 모델인 EQE 350 플러스인데 화재 2달여 만에 해당 차량 기종 소유자 등 24명이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먼저 벤츠가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EQ 시리즈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지만 벤츠 측이 이를 숨기고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허위 고지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차량에 장착되는 파라시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이 장착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은폐에 의한 기망이다. 화재 사고 이후 벤츠 측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결함을 숨기려고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라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취지에서 사게 된 전기차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차주 측은 일단 한 사람의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츠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청구 액수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남성이 운전 중이던 여성 택시기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택시를 파손한 건 물론이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고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늦은 밤 택시에 오른 남성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운전석으로 몸을 숙여 휘두릅니다. 자, 피해 기사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따라 내린 남성이 기사를 쫓아가는데요. 내부 간선도로인데요. 무슨 한도로? 예. 보시고요. 지금 차 때리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괜히 그래요. 자,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한 피해 기사는 경찰에 오기까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택시를 파손한 것도 모자라서 택시를 직접 몰고 도주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피해 기사는 아직도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 핸드폰으로 맞았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 차에서 탈출해서 또 저를 죽인다고 잡으러 다니고 계속 저는 도망 다니고 그런데 계속 지금도 자다가도 그냥 꿈에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운전석 칸막이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 지난달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산에 따돌림을 겪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한이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 멤버 한이는 과거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따돌림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 안에서 만난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고 어두워 김주영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사실상 무시됐다는 겁니다.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팬들은 국회를 향해 거듭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영 대표는 출석할 전망인데 이와 달리 한이는 참고인으로 채택돼 그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이가 팬 소통 앱을 통해 직접 국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이는 자신과 멤버 그리고 팬들을 위해 국정감사에 나가기로 했다며 뉴진스와 버니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따돌림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시점에 CCTV 영상만 없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일릿의 소속사는 따돌림 논란은 사실 무근이고 영상 역시 보관 기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음해 시도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팬들이 어도어 임원진과 하이브 홍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팝스타 찰리 푸스가 오는 12월 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찰리 푸스는 그룹 BTS 정국과 협업한 노래로 국내 음악 팬들에게도 친숙한 아티스트로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찰리 푸스 콘서트는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일본 인기 만화 강철의 연금술사를 주제로 한 전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시 기획사 웨이즈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강철의 연금술사전 서울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품 속 명장면을 재현한 전시물과 실물 크기의 소품, 컬러 일러스트 원고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으로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에서 한국식 특별전이 내년 5월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영국 더럼대학의 동양박물관 한국실 전담 큐레이터가 채용되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실 특별전에는 한국 전쟁 직후부터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했던 영국 성공의 리처드 러트 주교가 더럼대학에 기증한 생활용품과 사진, 한국 고전 문학 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가을 야구다운 짜릿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LG와 KT가 결국 5번째 최종전에서 승부를 가르게 됐습니다. 3차전을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는 100% 확률을 LG가 지켜낼지 반대로 KT가 다시 한번 0%의 마법을 부릴지 불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손에 땀을 쥐는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은 이 장면으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연장 11회까지 가는 혈투였습니다. LG는 이 경기에 선발 엔스를 포함해 투수 7명을 내세웠습니다. KT는 4명으로 4차전을 막았지만 직전 2경기에서 6명씩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불펜 총력전입니다.
최종전을 앞두고 LG와 KT는 각각 임찬규와 엄상백을 선발로 예고하며 2차전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두 팀 모두 타선이 안정감을 찾은 만큼 승부는 불펜에서 갈릴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에르난데스와 고영표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립니다. 에르난데스는 1차전부터 4경기에 모두 나와 6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9개,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아껴놓았던 카드를 쓰고도 시리즈를 끝내지 못한 LG는 에르난데스는 물론 손주영까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5차전에서도 상황이 되면은 오늘 던진 우리 불펜들이 뭐 좋은 투수도 있었고 나쁜 투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T 고영표는 1차전에서 선발로 4차전에선 구원 투수로 나와 승부를 잠실까지 끌고 온 1등 공신인데 5차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4차전에서만 3이닝 넘게 혼자 책임지면서 LG 타선을 무력화한 박영현도 KT가 믿는 구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 그대로 5차전까지 이길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가지고 완벽한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를 고민할 수 없는 최종전, 단 한 팀만 올해 가을 야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일교차큰 가을 날씨에 아침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해안에 인접한 교량 근처에서는 평소보다 시야가 더 답답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충남 북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남부에도 오후부터 가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1도, 대전 12.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안팎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도 2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잦겠고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예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 해안가를 찾으신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